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요즘 이 때문에 더욱더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이신 하주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일이죠? 지난 2일에 결국은 신설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행안부의 지금 지시를 아예 이 경찰 조직들이 다 받게 되는 건가요? 전체 조직이 지시를 받는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네. 행안부 장관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오. 그러니까 경찰국을 신설한다던가 아니면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해서 경찰청장을 지휘한다던가 이런 게 원래는 행안부 장관의 권한에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정부조직법이랑 경찰법상에 치안사무, 일반적으로 경찰이라는 경찰사무에 속한다는 경찰청이고 네. 행안부 장관은 그와 관련한 사무가 없습니다. 오. 그 사무와 관련 권한이 없어요. 뭐 일부 있는 것은 이제 경찰청장이나 고위 경찰에 대한 임명 제청권,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안건을 부의한다든지 국가경찰위원회가 심의한 거에 대해 제의를 한번 해달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치안사무와 관련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국을 굳이 만들고 경찰청장을 지휘하려고 하는, 특히 뭐 법령의 제일 개정과 관련 지휘하는 이런 걸 하려고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행안부 장관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경찰 조직이 지금 권한이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통제를 해야 된다.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수사와 관련해서는 어느 누구도 개별 수사를 지휘할 수가 없어요. 행안부 장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행안부 장관 얘기할 때는 수사 권한이 비대해져서 이를 통제해야 될 것처럼 얘기했지만 나중에 얘기했죠. 왜냐하면 그게 불가능한 이유는 법적으로는 개별 수사 지휘는 절대 못한다고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일반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수사와 관련된 거는 기본적으로 국가수사본부가 있고 관련해서는 경찰청장도 사실은 개별 사건에 대해 지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통제하기 위해서 경찰국도 만들고 형장도 지휘하겠다고 하는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법무부 밑에는 검찰국이 있는데 행안부 밑에 경찰국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건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이랑 검찰청법, 경찰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부조직법에 법무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는 검찰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검찰 행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들어가 있고요. 그거에 바탕에서 만든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지휘자로서 검사를 지휘한다라고 명백히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는 치안 사무가 없습니다. 경찰법에는 어떻게 되냐면 치안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청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안 사무는 경찰청이 하는 거지 행안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은 본인에게 주어진 것만 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경찰청장 지휘 규칙에 보면은 법령의 재개정이 필요한 계획과 관련해서 행안부 장관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행안부 장관 승인 받을 일이 아니고 법상으로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심의 의결해야 되는 안건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죠. 네, 우리 법이 경찰의 견제는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승인을 받음으로써 경찰청장을 지휘하겠다. 이 발상 자체가 법에 안 맞는 얘기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이 검찰은 법무부 소속인데 어쨌든 지휘를 받잖아요. 근데 왜 행안부는 지휘를 못하게 돼 있는 걸까요, 법에?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에 관련된 역사와 맥락이 있는데요. 경찰의 중립성, 그다음에 독립성이 너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4.19 혁명 이후에는 경찰과 관련된 중립된 기구를 법률로 제정해야 된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국가기관 중에 경찰만 유일하게 이런 것처럼 너무 중요한 요구였는데 그게 5.16 군사 쿠데타라 그다음에 이제 군사 독재 시절을 거치면서 이렇게 안 되다가 87년 6월 항쟁을 통해 가지고 사실 그거에 도화선이 된 박종철 그 고문치사 사건 그게 다 경찰이 한 일이잖아요. 그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일어난 일이라는 거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 이후에 90년에 이제 이
이 법이 발의가 되면서 네. 경찰청을 외청으로 독립시키고 당시 내무부 장관이죠. 내무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서 치안을 빼는 걸로 이렇게 정했던 겁니다. 이 구조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당시 국회 회의록을 보면은 굉장히 절실한데요.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야 될 경찰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 집권 세력 유지를 위해서만 일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경찰청을 독립시키고 이런 게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절실한 국회 회의록의 문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유로 법이 정리가 된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피나게 투쟁을 해서 만들어낸 이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마음대로 그것도 심지어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시행령이라든지 불용으로 이거 통과시킨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어. 그리고 이걸 너무 졸속적으로 처리한 건 민주주의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렇죠. 지금 취임한 지 얼마 되셨다고? 100일도 안 된 거 아니에요? 100일 안 됐습니다. 전혀 선거 때도 논의 안 됐고 가장 큰 문제는 법적으로 분명한 거는 이건 경찰위원회가 심의 의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네네. 경찰청장을 지휘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고 그 지휘 내용 자체가 경찰과 관련한 중요한 법령의 재개정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 사전 승인 받으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명백히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거쳐야 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이게 경찰 내부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서 네, 이제 네. 보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뭐 직장 협의회랑 네.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이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온 과정들이 다 무시당하고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그런 존재가 될까봐 사실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이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까 이 문제는 경찰 공무원들의 자긍심 문제에서 중요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내부적으로는 여러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국기문란 경찰들의 반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세게 얘기를 했잖아요. 더더욱이 분위기가 좀 험악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얘기 들었고 보니까 검찰에서는 뭐 그런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수사기소 분리 네. 법안, 소위 검수완박 법 통과될 때 네네. 거기도 직급별로 다 회의를 했었죠. 평검사 회의도 하고 부장검사회의도 하고 검사정 회의도 해서 이 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을 했는데 총경 회의를 진행한 거 가지고 뭐 징계라든지 감찰로 가고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너무 무시하는 방향으로 경찰의 의견을 너무 무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또 하나의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경찰을 견제하는 문제는 당연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부족하나마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이만큼 제도를 만들어 왔단 말이죠. 그럼 그거를 어떻게 더 확실히 할 수 있는가를 사실은 논의를 해야 됩니다. 경찰위원회를 어떻게 실질을 할 건가 아니면 자치경제를 어떻게 하면 완벽히 실제로 분권과 분산이라는 취지에 맞게 할 건가 이런 걸 정하고 그리고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공수처도 있고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국가수사본부도 있고 이런 걸 어떻게 해서 국민들에게 더 부담이 안 되는 수사를 할 건가 이런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보는 것 같은 의심을 받으면서 경찰청장을 직접 지휘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쌓아온 이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벌써 좀 약간 조짐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대우 수사.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한테 그 우려가 현실화되면 무서운 결과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 게 최근에 언론에 이제 났잖아요. 그 대우조선 파업 관련해가지고 그 경찰 기동대를 투입할지를 정하는 회의를 행안부 장관이 주재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행안부 장관이 그런 회의를 주재할 수 없죠. 그건 치안사무와 관련하는 걸 할 수 없고 현재 경찰 규정상으로는 기동대를 투입할 수 없습니다. 기동대는 테러라든지 뭐 인질극 그런 걸 염두에 두는 거기 때문에 파업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장관이 경찰들을 불러놓고 투입 여부를
마치 논의한 것 같은 음. 회의를 한 걸로 사실은 음. 기사가 났잖아요. 그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는 그거 했죠. 내 주재하진 않았다고 막 얘기를 하긴, 왜냐면 그거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 치안 사무기 오.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꾸 행안부를 통한 경찰 통제, 지휘 이런 걸 염두에 두면은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고 국가경찰위원회에 의한 통제, 그다음에 뭐 시민적 통제, 그다음에 이제 뭐 자치경찰제로 인한 분산 이런 거를 해야 하는 건데 네. 자꾸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아. 정말 그러면 실제로 우려가 현실이 되는 상황이 네.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이시니까 더욱더 이제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국가기관이니까 저희도 기관이니까 거기에 맞게 절차에 맞게 이것이 갖고 있는 법적인 문제점과 그다음 절차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네. 시기마다 불령이나 시행령이 제정될 때 의견도 제출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패싱과 무시로 일관했기 때문에 이 적법성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 중입니다. 지금 모두 고민하고 있고요. 네. 사법적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고민하고 있고 국회는 빨리 법을 통과시켜서 지금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로 하는 법안이 여러 개 제출돼 있거든요. 이미 그걸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서 네.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 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이 실제로 진행된 상황에 대한 침해를 회복하는 방안도 고민 중입니다. 지금 막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거의 30여 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갈수록 뻔뻔하게 이 경찰 조직을 자기 입안의 혀처럼 이렇게 굴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랄 수밖에 없고 또 사실 경찰위원회에 더 힘을 주려면 이거 국민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 압박을 하고 이제 행안부가 아니라 국민들이 감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그리고 이제 시민으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우리가 통제하겠다. 민주공화국의 국민이 우리가 통제하겠다. 경찰을 이런 제도를 네. 만들고 좀 할 수 있도록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힘내주세요. 고맙습니다. 하시면 안 돼요. 네, 오늘 말씀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네.